안녕하세요. 닥터 JN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다이어트 보조제 짜잔!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는요, 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다이어트 전문 의약품을 쓰면서 이제 보조제를 쓰는 게 괜찮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식단 관리하지 않고 보조제만 먹어도 되지 않냐,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마운자로만 맞으면 되지 않냐, 이런 등등등등 너무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요, SNS를 좀 몇 주 정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둘러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는 보조제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잘 판단하셔서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구매해서 좀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크게 도움이 나에겐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조금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신다거나 이런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약제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 있겠죠.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들, 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는 약들은 모두 다 연구가 되어 있고 사람에게 써도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 약들이며, 그런 약들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낮추거나 체지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처방약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효과도 아주 좋지만 부작용도 아주 근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게 써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FDA 식약처에서 허가된 성분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식약처에서 허가를 한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 보시면은 뭐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체지방을 뺨, 이것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춤, 이렇게 쓰지는 절대 못하죠.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그 한계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음식과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지만 우리 몸의 건강의 기능을 컨트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이렇게 몸에 나쁘지 않다, 좋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약제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녹차 추출물도 있고 로디알 로제라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아연도 들어있고 바나나잎 추출물도 들어있고 셀레늄, 비타민 B5, 판토텐산, 그리고 비타민 6번, 1번, 2번 이렇게 들어있네요. 사실 종합 비타민에 지방 분해 효소를 자극할 수 있는 추출물들이 좀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는 지방 분해 효소라고 하는 HSL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된다 그래요. 활성화가 돼야만 지방이 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무리 체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는다 해도 이 지방 분해 효소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사실 지방 분해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처방약들 중에서도 이 HSL이라고 하는 걸 자극시키는 게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메커니즘의 한 포인트거든요. 아마도 이 제품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HSL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성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성분으로는 이제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콜리라고 하는 성분은 지방 분해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논문들도 간혹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요, 자극을 하는 것 가지고 체중을 감소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톡톡톡 할 수는 있겠지만 와르르 이렇게 지방이 분해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한 세숫대야처럼 많이씩 뭐 한 3달, 4달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서야 사실은 이 아이가 체지방을 분해해서 내 인바디에서 실질적으로 체지방이 감소되는 거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다. 이게 권장량 대비해서는 너무 함량도 너무 낮고 한두 알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는 효과거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가르시니아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대부분이 다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비타민 B군 자체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할 때 가장 필요한 조효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B군들은 아마 꼭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어도 만성 피로가 있거나 에너지가 잘 안 나시는 분은 B컴 이런 것들
것들을 먹거나 맞거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 좀 억제해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논문을 보면 식욕을 좀 억제해 주는 효과도 있다곤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이 양 자체가 또 미미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는 사람 중에서 설사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그거는 그럼 왜 그럴까요? 가르시니아가 사실 위장 운동을 조금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하는 분도 있고 또 가르시니아라는 것 자체 때문에 이제 속이 메스꺼리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을 먹을 때는 꼭 반드시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시니아 성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카테킨 성분 이런 것들은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은 먹고 있는 영양제든 약이든 다 가지고 오라고 이제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영양제를 거의 전시용 수준으로 가지고 오셔서 제 진료실에 이렇게 쌓아놓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 정도는 좀 드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잘 모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선 다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은 종류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나 나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를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에사비, 사과식초 이런 것들 많이 먹죠. 구연산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는 구연산이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를 건드린다고 해요. 이것도 아주 미미하게. 그리고 구연산이 혈당을 아주 미미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물에다가 이제 이런 성분들을 탄 걸 텐데요. 발효를 시킨 그런 식초 성분일 텐데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게 에사비로 가능하다면 내분비 내과가 문을 닫아야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뇨 환자들이 다 완치가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굳이 내가 이거를 사서 먹어야 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조제다, 체지방 감량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낮은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효소복합물 좋아요. 여기 식이섬유랑 유산균하고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었어요. 난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뭐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장에서 좋은 게 많이 흡수돼야지 대사가 좋아져서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장 안의 환경이 되게 안 좋고 변비 있고 이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자꾸 쪄요. 그래서 이게 장 안에 좋은 균이 많고 나쁜 균이 적어야만 비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볼 때는 잘게 분해된 음식물들이 장으로 내려가서 장이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너무 기전이 길죠. 이거가 바로 체지방을 분해하겠습니까? 봐보세요. 음식이 들어가고 효소가 들어갔어요. 음식이 잘게 부서져가지고 장으로 가서 장의 환경이 이제 좀 좋아지고 그 세월을 좋은 음식 많이 먹는 동안을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음식도 탄수화물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흡수가 돼서 장이 좋아지면서 대사가 좋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줄 때까지라면 아마 이거를 정말 많은 용량으로 뭐 한 3, 4년을 꾸준히 그러면서 음식도 굉장히 절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체지방을 분해한다거나 이런 뭐 체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가대광고에 속지는 마시고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이제 70대, 60대 분들은 소화 효소가 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그럴 때는 좀 보충하는 게 좋지만 20, 30대처럼 아주 소화 효소가 잘 나오고 그냥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화 요소까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드시면 좋지만 너도 나도 다 먹는 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식했을 때 먹었으면 약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과식했을 때 먹으면 소화에 도움 되지만 꼭 이거 안 먹어도요. 우리 몸은요. 그 양에 맞춰서 또 효소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뭐 100 먹었으면 소화 효소도 빡쳐가지고 100 나오고 뭐 50밖에 안 먹었으면 50만 나오고 이게 다 몸이 알아서 양에 조절돼 있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건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 운동이 잘 안 된 거지 효소가 모자라가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다고 크게 의미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크게 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먹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굳이 먹을 필요 없고 70세 이상에서는 좀 소화 효소 제제들은 챙겨서 먹으시는 게 장의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면역에 좀 도움되겠다.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뭐 다이어트 보조제로는 1등이죠. 카테킨은 워낙 논문도 많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원래 처방으로도 쓰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한 알에 25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먹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알씩 3번 먹어요. 그러면은 250이 2알이니까 500에 3번이면은 5, 30, 뭐 1500ml 정도가 하루에 들어가도 겨우겨우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겠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 사실 이 하루에 2알 먹어봤자 뭐 엄청 많이씩 먹는다면이야 어느 정도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가 권장 성분대로 해서 뭐 한 알씩 2알씩 이렇게 먹는 걸로는 그냥 보조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참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긴 하지만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지 보시고요. 카테킨이 이제 녹차 추출물이다 보니까 내가 수면의 질이 좀 안 좋거나 긴장도가 높거나 한 분들은 또 이거를 너무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좀 두근거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살을 빼겠다는 목적으로 4-5알씩 먹는 것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중에 그냥 깔아놓는 정도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LA 자 이건 뭔가 볼까? 하루에 3번 먹네. 공액 리놀렌산. 자, 공액 리놀렌산 CLA라고 하는 건 체지방 감소에 도움된다고 예전에 이제 좀 논문들에 많이 나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어야 돼요. 나에게 뭔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2g에서 3g 이상을 하루에 매일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미미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입니다. 보조제는 사실 어디까지나 보조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내가 이번 달은 뭐 이걸로 1kg, 2kg를 빼겠어. 이걸로 내가 다음 달에 뭐 3kg를 빼겠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조제들을 잘 쓰시면서 나의 건강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변경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만은 질병입니다. 절대 미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원인 때문에 살이 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는 면역이 떨어지고 노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주치의와 함께 상의해 가면서 체지방 감량과 체중 감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댓글 달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